처음엔 지금 이제 임대로 해서 들어가려고 일자리를 봤는데 비용 얘기를 꽤 세게 하더라고요. 1톤인데도. 그래가지고 야 이게 맞는 거냐 사는 게 맞는 거냐. 얼마 얘기하죠? 어디다 혹시 어느 쪽에서 알아봤습니까? 도진국적으로 700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세다. 세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게 뭐야? 350, 400이에요. 좀 세면 그나마 400, 500으로 알고 있는데 400 아니면 500인데 네. 기껏해야 그렇죠. 350, 400, 500 있으는데 그러니까요. 거기다 지입료 23만 원씩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호구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거기는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아예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봤는데 700, 600, 500 이래요. 금액들이 700, 600, 500. 근데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표준임대 아니 임대 넘버. 네. 예. 표준 임대는 어차피 대형 톤수고 네네. 컨테이너나 네. 저기잖아요. 네. 그 임대 넘버 그거는 톤수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손을 들지에 대한 부분인데 네. 원래 컨테이너하고 믹스트를 네. 안전운임제라는 거.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뭐 안전운임제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표준운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거로 이제 얘기가 됐잖아요. 난리 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참 근데 지금도 카페에서 보면은 반응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업모에서 저희가 항상 보는데 예. 반납하라고 전화 왔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죠.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혹시 영업용 남바 이게 매매 금액에 대한 이 가격이 출렁거릴래나. 네, 맞죠. 그 소비자 심리는 그렇죠. 그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 가격에 대한 부분. 그렇죠. 됐을 때 뭐 손해를 볼 때는 신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전기차 이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남바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그게 틀려가지고요. 예, 풀려가지고 그 시점에 저희들이 남바를 안 삽니까? 저희들은 남바를 사잖아요. 그렇죠. 수입차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손실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누구나 다 똑같은 게 우리가 휩쓸려가요. 남바를 안 살 경우에는 네. 제일 쉽습니다. 예, 고객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를 확정이 되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손해볼 게 없어요. 맞아요. 떨어지면 떨어진 데도 팔고 비싼 데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또 그렇게 하면 또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됩니다. 왜냐면 매수인이 확정이 됐는데 그때 또 가격 변동 때문에. 또 매도인데 또 전화하시면은 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또 그렇죠. 머리를 다 굴리지 않습니까? 나는 좀 더 받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매입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뭐 50만 원 차이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많이 민감하죠. 민감하죠. 예.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저희도 지금 작년 9월, 10월부터 가격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요. 나는 소비자분들은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야 얼마냐? 그 자기도 궁금한 거야. 야 나도 이걸 샀는데 야 이거보다 올라가면 좋은데 또 떨어지면 기분이 어쩌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좀 전에 두 분 전화 받았습니다. 개별 예. 받았는데 사시는 분은 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이거. 요새 개별 좀 많이 그죠? 떨어졌죠. 예. 근데 그 많이 떨어진 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폭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많이 떨어졌다는데 이거 얼마나 떨어졌네. 파는 사람은 이제 묶어 놓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래서 야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느 장면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파는 사람이 먼저 수긍을 해야지만 이게 순환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개별은 변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은 돼요. 예측은 되는데 예.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2.5톤도 이제 배남바 허가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아직은 뭐 야, 법안이 이거 완전히 통과되기 전까지. 이 부분이 또
표준 운임제라는 게 환불로서는 어떻든 잘만 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만약 된다고 하면은 보름만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 네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만만치 않거든요. 가격이. 그렇죠. 1억 5천, 2억.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산카트도 핫하거든요. 핫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소비자분들이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인 용달 같은 경우에 네.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때 누가 팝니까? 받고 팔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거야. 혹시 받을까 싶었어. 그렇죠. 그래서 기대시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용이죠. 다 돈. 네. 돈에 여기는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발표 하나하나에 너무 많이 술렁술렁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 영향인가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이게 또 하고 그렇죠. 그래야만 또 움직이니까. 소금이 9만 원이었어요. 네. 기름 쪽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네. 일단 냉탑을 구매를 했고요. 네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굳이 카고 난발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한정돼 있잖아요. 차량이 이제 쓰임새가 네. 토는 네. 그러니까 뭐 택배라든지 네. 아니면 뭐 마트 배송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게 한정이 되는데 냉탑으로 택배도 하고 의류 배송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굳이 카고 난발을 할 필요가 있겠냐. 돈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그냥 나중에 생각해서 뭐 차 매도할 때를 생각해서 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뭐 비용적인 면도 좀 부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냉동 난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냉동난방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표면상으로 보이는 거 저희가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정보 한에서 네네.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0, 네. 250 이 정도 나는 것 같이 보였어요. 네네. 예.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있는 현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 같은 경우에는 냉동난방을 안 삽니다. 아, 냉동난방도 이제 알선만 합니다. 소개만. 알선만 중개, 예, 중개 예, 예. 이래시죠.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왜 개별도 제가 안 삽니다. 개별도. 개인만 하세요? 예, 개별도 왜 안 사느냐면은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회전이 늦다는 얘기. 그렇죠. 그럼 제가 돈을 네. 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50만 원짜리를 두 분 굴리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100만 원 굴릴 동안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난방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도 돈이 조금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네. 근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냉동난방을 갖다 하고도 그런 부분이 폐지가 돼버리면은 어느 정도든지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투자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로얄층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7, 8천 사지 말고 난방을 사더라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카고 난방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하면은 네. 나중에 빠져나올 때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다가 매도할 때 예, 예를 들어 내가 뭐 하다가 네네. 뭐 카고 난방을 해서 내가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네네. 냉동난방가 빠를까 카고 난방 냉동난방은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요가 많을 때 그렇죠. 네. 카고 이제 용달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난방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리고 소비자는 냉동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식자재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식자재하고 택배 일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방을 하시는 분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팔에 단돈 얼마나 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물려 있으니까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 순환도 생각을 해봤어요. 확실히. 네,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좀 고객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카고 남바를 주로 권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형님 저도 찾아보니까 카고 남바가 한 3, 40개 되면 냉동 하나 보일까 말까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냉동 남바는 또 실질적으로 영업용 브로바를 하시는 분들은 거래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냉동 남바가 나올 때는 고객님 개념에는 제가 확인해서 계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죠. 근데 냉동 남바 하시는 분들도 네. 파시려고 하면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발 심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한다면은 아유 100만 원 정도는 이해하지만 200만 원 좀 힘들 것 같아. 이래도 그러면은 100만 원 갭이 있을 바에 카고 나무 싸려고 한다고. 이해되죠? 예. 그럼 지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지금은 이제 카고 남바로 보면은 이제 3,150 정도로 봅니다. 3,150에서 걔는- 앞뒤로 이제 3,150에서 이제 거의 대동소액 3,150이 거의 대동소액 3,150이 움직입니다. 아. 그 3,150에서 이제 남바가 워낙 오래된 거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한 1, 20 정도 받고 이런 겁니다. 예,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럼 영상 중에 올리신 것 중에 그 뭐죠? 부정수급? 네.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에서 네. 하는 건 조금 더 싸게 그렇죠. 구매할 수 있다. 유가 부동수급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정도, 네. 200 정도가 일반 카고 남바보다 평균적으로 200 정도 싸요. 네. 그래서 쌉니다. 남바를 조회해 보면 행정 처분 받은 거하고 유가 보조금 우리가 받은 이야기하는 부분은 거하고 유가 부정수급에 걸린 것도 행정처분 대상이었거든요. 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키포인트는 유가 부정수급입니다. 이 차량이 영업용 번호판에 유가 부정수급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 부분을 보는데 네. 쓰시는 분들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안 한다면야. 예, 네. 그거 다 하더라도 다음에 유가 부정수급 된 걸 갖다 좀 저렴하게 파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게 5년이면은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해 그 주시죠. 소멸이 되는데 예. 우리가 5년에 유가부정수급이 걸려가지고 최초에 6개월이 정지가 되고 정지기간 내에서 5년 내에는 얘 한 번 더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감차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5년 뒤에는 또 소멸이 됐는데 그렇죠. 소멸되고 나서 또 걸리면은 그때는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 걸려요. 걸릴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걸릴 그렇죠. 이유가 없죠. 어떤 경우냐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보면은 이제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 차에다가 이어가지고 또 하는 분들 또 자기 시골 같은 경우에 농기계에다가 때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 저도 아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조금씩은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근데 하면 안 돼요. 배짜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도 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네. 그렇게 간간히 하는 분들이 있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럼 예.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게 돈에 우리가 용달이라든지 이게 화물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무한적으로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혜택을 보려고 네. 크지도 않거든요, 금액이. 예. 그래서 그 시간이면은 그렇게 위험 감소해서 할 거면 하나라도 더 배달하는 게 낫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차이가 욕심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의 차이인데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없죠. 아예 그게 나와 있는 게 예, 없다는 없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두 분이 해서 제가 부산에 계신 분하고 또 최근에 어디 청주에 계신 분이 그 글을 하셨어요.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하긴 뭐 그것도 희박하겠죠, 나오는 게. 그래요. 그게 예 맞습니다. 당연한 예, 말씀이십니다. 제가 봐도. 예, 저희들이 한 95% 이상은 99%는 거의 이제 정상적인 부분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서 근데 남바가 그게 보험 수가라고 그러나요? 네네. 그것도 이제 이전될 때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예, 100%로 그냥 예, 100% 지불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네네. 하는 사장님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돼가는 거지 네, 기존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아. 우리가 운수회사 같은 경우 지인담화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바꾸면 다시 100에서 다시 출발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운수회사하고 지인담화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또 소비자 보면 임대담화죠. 빌려서 쓰는 담화. 네. 예. 그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용 보험도 당연히 화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1인 한정 또는 누구나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이제 보험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고. 네네. 그건 이제 체인 보험도 이제 무한 플러스 대물 2천만 원까지가 그 의무 보험입니다. 네. 아니, 보험. 책임도. 네, 그래 보시면 돼요.
또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그 지금 이제 카고로 이제 하신 게 네, 카고로 하는 걸로 하고 예.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계약금 100만 원 받고요. 네네, 그다음에 항상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서류를 갖다가 지금 안양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안양시청에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 담당자하고 만나서 서류를 접수를 하시면 돼요. 네. 접수하시면은 이제 접수증이 나옵니다. 예, 예. 나오면 그때 이제 잔금을 이어주시면 돼요. 이게 접수 확인증 예, 나오나요? 확인증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좀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 오시면은 뭐 돈 바로 제가 즉석에서 근데 뭐 어차피 그 확인증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5일 후에 근데 소비자 접수한 다음에 그렇죠. 5일 후에 나오는 예. 그 증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접수를 했을 때 접수증이 접수증만 예, 이래 보면은 이래 접수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그 어차피 배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접수증?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네, 접수증. 거기도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 예, 똑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접수증이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짜도 이제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도 업체를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업체 소장을 보면 알아요. 아, 여기가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상한 업체로 보이진 않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상한 업체라고 생각했으면 안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보면 요 공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 그래. 그죠? 여기만 보이니까 네. 어, 실명 원래 코로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알게 모르게 야, 그 특별한 메리트는 없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가격도 뭐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아마 대등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비싸다는 거는 그 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껏해봤자 한 1, 20 정도 요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그래 보시면 정확해요. 그러면 그 접수를 한 다음에 접수증 나오면 저희가 잔금을 치르고 예. 한 5일 정도, 빠르면 3일, 5일 정도 그렇죠. 걸리잖아요.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에서 예. 예. 그럼 그때 서류 나와서 네, 이제 영업용 번호판 대표자가 해서 예, 예. 영업용 번호판까지 다 이제 장착해 드립니다.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번호가 달려있던 차가 명의가 일단 넘어왔다가 다시 빠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이전 비용이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갑니다. 그 비용이. 그 다음에 번호판비도 대행료가 이제 30만 원 들어가고. 대행료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협회에 가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그래서 이제 예, 협회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취업등록을 그래야지 나오니까. 예. 유가 보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짜리하고 25만 원짜리가 있는데 배짱은 틀리네요 금액이. 그렇죠, 틀리죠. 네, 저는 3만 원만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만 원짜리하고 25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때가 배짜 될 때가 배짱 일단 안양이요. 안양에 있어요. 예. 그럼 똑같아. 그러니까 배짜니까 그쪽에서 하죠. 예, 그래서 그 군포 쪽에 가가지고 용달 옆에 가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등록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협회에다 전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10만 원에 이제 5천 원짜리가 있고 25만 원에 7천 원짜리가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95%에서 한 10만 원짜리를 주로 많이 그럼 가요. 10만 원짜리 해야죠. 예, 10만 원짜리. 의미가 없어요. 그건 너무. 네. 근데 꼭 스티커 두개 해주고. 근데 이제 직계에 대한 애경사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도 해봤더니 예. 일하면서 거기에 0.1%도 신경이 안 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당연하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한 행정 같더라고요. 의미가 없는. 근데 거기는 의무가입은 아닌데 원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얘네들이 시청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얘네한테 가입 안 하면 안 해준다 서류를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의무가 아니라 강제잖아. 네, 그렇죠. 지금은 의무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결탁한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뭐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그 취업 등록 기본적으로 취업 등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지금 저희가 임시로 내놓은 상태라 네. 그 업태 업종을 뭘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업태는 어차피 운수업으로 들어가죠. 그냥 운수 그 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업체는 기본적으로 운수업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운수업으로. 운수업으로 들어가. 들어가고 이제 종목은 일단은
1톤 우리가 1.5톤 이하를 갖다가 소형 화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종목은 소형 화물로 하시면 됩니다. 소형 화물. 종목은 소형 화물. 소형 예. 화물. 예. 그 업체업종을 보니까 조기가 많더라고요. 뭐 이삿짐 운반하는 거에 대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번호가 있고, 네. 뭐 또 육상 운송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번호가 또 따로 있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거 뭐를 해야 되나? 운수잖아요. 예, 운수. 운수라는 게 내가 이게 운전을 통해서 네네네. 수익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운수업이죠. 내가 운전을 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윤을 받는 거니까 운수업이죠. 업체업종은 그러면 운수업으로 그냥 한 거죠? 업태를 갖다가 운수업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종목. 종목을 소형 화물로 하시면 돼요. 아 종목을 소형.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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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뭐 개인 용달, 개인 화물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네네네. 소형 화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소형 지금, 화물. 예, 소형 화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저희도 빨리 해야 돼서. 예. 예. 그럼 접수는 어디쯤 하시려고요? 접수는? 뭐 되는 대로 빨리 해주시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저희가 여기서 계약서를 쓰고. 네, 그렇죠.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 하나 작성을 하나요? 예. 그 신분증하고 화물운전 종사 자격증 있죠? 있습니까? 네. 동생 걸로 아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 운전은 누가 하시려고요? 네? 운전은? 아 동생이 다 아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실제로 하시는 분이었구나. 근데 왜 안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아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아, 다 알고 싶구나. 예, 제가 그냥 어디 가면 항상 제가 같이 얘기해요. 알면서 뭘 모르는 척했구나. 예? 자, 요 작성 하나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네. 저희가 준비해야 될 서류가 그 인감세장하고 네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문자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예, 그 예. 자료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 원래 뭐 하셨습니까? 아, 저 택배죠. 원래 같이 했어요 택배. 그렇습니까? 예. 다가 택배로 바꿨다가 예. 택배 접고 이제 각자 이제 좀 해보려고. 각자 네, 찢어졌어요. 각자 이제 진짜 헤어지자. 네, 예. 이제 각자 해보려고. 붙을 만큼 붙어 있었다. 어차피 공부한 거니까요. 자, 그건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못습니다. 예, 예, 계속 그 변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 하시면 됩니다. 사무장님! 사무장님! 아, 잠깐만요. 이거 하나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국에? 예,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배로 한 몇 년 하셨는데? 아, 1년 정도. 택배를 1년뿐이 안 했어요. 1년 하셨습니다. 예, 사업을 접고 음성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 접고 바로 올라오자마자 이제 차를 사게 돼가지고 차를 예약해놓고 나오는 게 오래 걸리니까 예약해놓고 1년 하자. 연습 삼아 이제 택배 킥플렉스 하다가 때마침 작년 11월에 이제 차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딱 이제 그때 갔다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차도 나왔으니까 그냥 놀리기 뭐하니까 이제 각자 할 거 하자.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1년 요새 추구 기간이 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일단 택배를 좀 해보자 같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느니 어차피 1년 정도의 출구 기간이 걸리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같이 했죠. 그래서 한 8,900 정도는 했어요. 오, 둘이 돌리니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죠. 찢어지긴 잘한 것 같습니다. 찢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어차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원래 차를 출고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번에 취소했거든요. 예. 근데 둘 다 넘버비까지 해서 다 하려면은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거 같다. 금리도 너무 세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너무 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시키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취직을 한 다음에 큰 토스를 원해서 아, 그래요? 운전을 좋아해서 큰 토스를 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취직을 좀 해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잘해야죠. 그럼요, 잘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 번호판이 과거에 참 2천만 원일 때
그렇죠. 네, 아 그거 보니까 야 이거 사람은 기회가 다 오는 거구나. 그때 산 사람들은 그때가 기회고. 근데 그게 그 감정 조절이 대부분 다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하면은 감정 조절이 돼야 됩니다. 감정 조절. 맞아요. 네. 그 조절을 못하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그게 아 그럼요. 그리고 때도 또 사람에 따라서 맞춰줘서 예. 발생이 되니까. 예, 충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우리 운이 여긴 거구나 생각하는 거죠. 혹시 압니까 또? 그럼 모르는 세상이 네, 되는 거죠. 나중에 또 미친 듯이 올라갈지.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때 올라간다고 차를 달랑 팔 수도 없는 거고. 참 재밌어요. 그 제 담당자 그 최동수 선생님 연락을 드릴 거예요. 예. 오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드려야 될 서류 같은 게 또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한번 가져오신 게 없죠. 없잖아요. 인간도 예. 같은 거안 가져오셨죠. 예, 안 그죠? 가져왔죠. 예. 그럼 어차피 이제 시청에 만나셔서 그 서류 접수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제가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아 오늘 가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내일 아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 아까 전화할 때 오늘 하루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준비하고 놀랐습니다. 그분한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시청에서 만나셔서 같이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예 뭔 얘기인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눈으로 우리 봐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셔서 네네네. 그 통화를 하셔서 일정 잡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어차피 내일 전화 주실 거 아니에요? 먼저? 당연하죠. 오늘 먼저 전화 드릴 주시면은, 겁니다, 오늘. 예. 아 예. 예, 오늘 전화 드립니다. 그럼 내일 약속 잡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그러시면 저희는 가다가 서류 끊어놓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저 택배하시기 전에 뭐 하셨는데 그는? 아 택배하기 전에는 저희 이제 인테리어. 좀 인테리어 했어요. 그렇습니까? 십몇 년 했어요. 네. 근데 워낙 잘 되면 잘 되긴 했는데 인기가 안 좋아서 경기도 안 좋고 결제도 좀 안 좋고. 그렇지, 결제가 잘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디든지. 한때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인테리어 자체라는 게 네, 저희는 이제 홈이 아니고 상업용 네. 매장, 이제 로드의 매장들. 그게 어떤 겁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상가들 저희는 이제 예. 아파트 집 인테리어가 아니라 네. 상가 인테리어. 이런 상가. 예, 상가 그러니까 인테리어. 무슨 저런 가게들 있잖아요. 안경 가게라든가 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네, 그런 거.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이런 오, 매장들 그런 거. 인테리어. 네. 매장 인테리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줄이 있어요. 네. 예, 네, 실내 매장들.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실내 실외 다. 안경 가게, 네. 뭐 간판부터 해갖고 싹 다. 그것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라인 없으면 힘들어요. 그죠? 예. 어디에 뭐 업체에서 밀어주거나 해야지 단가 싸게 들어가도 어차피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건 뭐 매장 하나 치면 3, 4천 원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번 걔네들이 꼬꾸라지면 우리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소송 가봐 소송도 했는데 소송해도 승소 나도 못 받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송하도 못 받아. 네, 소송해서 이겨도 못 받아요. 소송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택배는 진짜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막 종착점이다 일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지. 생각을. 예. 예. 그건 진짜 그러니까 좀 낮게 맞죠 많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뭐 이거 사람 현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아니구나. 뭐 그럼요. 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차는 자동차 쪽에 마지막이 중고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완전 틀리십니다. 인터넷이 좀 늦게 발달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예, 너무 많이 하죠. 예,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잘 되고 그 지금에는 뭐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냥 네, 클레임이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